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진곤 TV입니다.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 맘대로 인사가 원리 원칙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요, 문 대통령은 굉장한 원리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말했다네요. 1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말이죠.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는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 여론은 굉장히 분분했지만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태도를 끝까지 견제했다. 조 장관 임명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런데 그 원칙이란 게 뭘까요? 본인에게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고요.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장관 인선을 할 때 도덕성, 정직성, 청렴성, 직업윤리성 이런 건 고려 대상 아닙니까? 오직 법조항에 저촉되는, 그러니까 그것도 명백히 저촉되는 그런 일만 없으면 된다. 이런 기준이 따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? 그러면요, 지난 3월 31일에 조동호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됐거든요.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,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하고 왔다. 그게 이유입니다. 그런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.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. 청와대는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는 미흡했다. 그러니까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게 이게 결격사유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? 그죠? 그래놓고 이번에 또 고민정 대변인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민 여론은 굉장히 분분했지만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어느 원칙입니까? 어느 게? 전에는 세평, 국민 여론 이것을 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 탓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번에는 그런 건 상관없이 원칙에 입각했다는 겁니다. 참 아주 편리한 원칙이 다 있네요.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원칙,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마음대로 하는 원칙 아닙니까? 문 대통령은요, 제가 보기에는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닙니다. 아집 덩어리죠. 그렇게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. 대통령이 되니까 마치 자신의 세계 중심인 것 같이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모양입니다.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. 광화문의 그 촛불 집회, 그것을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자신은 촛불 집회 그 지도자로서, 혁명의 지도자로서 통치권을 위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일임받았다. 누구로부터? 혁명 세력으로부터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나에게서 비롯된다. 문 대통령이 말하는 원리란 무엇일까요? 원칙은 또 뭡니까? 조국 장관 말이죠. 청문회 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어요. 당당하게. 개인적으로야,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끼리 하는 말에서 뭘 못하겠습니까? 우리나라 자유국가인데. 그런데 장관이, 국무위원이 이렇게 사회주의자임을 공공연히 이렇게 선언해도 되는 겁니까?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, 우리 헌법 취지, 그 배경, 이걸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. 반헌법적 사고방식 아닙니까? 그걸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공공연히 표방했습니다. 문 대통령의 원리 원칙, 이게 딱 맞는 일입니까?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요, 그게 나중에는 정상이 되어버립니다. 그 다음에 예외란 건 또 더 큰 예외를 만들게 되는 거죠. 문 대통령이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고 대변인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? 문 대통령이 시켜서 한 말입니까? 아니면 스스로가 느껴져서 한 말입니까? 어쨌든 원리 원칙주의자라면 예외를 만들지 말아야죠. 조국 장관이니까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여론이 어떻든 의혹이 어떤 것이든 내가 임명한다. 이건 예외죠. 왜? 내가 임명권자인데 왜 못해? 내가 인사권자인데.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초인적인 지위에 오른 것 같습니까? 그래서 국민상식, 사회적 통념 따위는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어. 그런 기분이 든 겁니까? 대통령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. 대통령 부인도 상식을 벗어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, 지난 6일 라오스에서 그 비엔티엔 국제공항이었죠. 여기서 이제 붉은 카핏 위를 걸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이제 이 환송객들이 도열해 있었을 것 아닙니까? 그럼 대통령이 이를테면 사회를 하고 지나가는데
김정숙 여사가 몇 발짝 앞서가면서 손을 흔들고 아주 환송객들한테 그러면서 갔어요. 거기서 비행기 트랩도 먼저 올라가고. 부부끼리는 일심동체니까 뭘 못하겠습니까? 근데 그건 공식 행사예요. 의전이죠. 국가적 의전 아닙니까? 그렇게 거기서 부부간의 일심동체 이걸 또 아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왜 그 부부는 엄격히 서로 분리해서 생각합니까? 조국 장관만 명백한 위법 행위가 없었으면 그 부인이 기소됐거나 말거나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? 무슨 원칙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적용됩니까? 국가 공직을요, 대통령 사유물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그걸 당연한 듯이 여기는 대통령과 참모들인데 측근 인사들, 정부 요인들 참 다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죠. 법에 명백히 저촉되지만 않으면 된다? 그건 법만능주의 아닙니까? 법만능주의. 그렇다고 자신들이 법을 아주 잘 지키냐면 그것도 아니에요. 이현령, 비현령,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. 그런 인식들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뭘 해도 사람들이 다 아유 잘하셨습니다. 박수 쳐주겠죠. 거기 취하지 마세요. 2022년 5월 10일 이후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. 거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조 장관을 후계자로 양성하고 있는지도 모르죠. 정말 이들처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보다 처음 보겠습니다. 하긴 5.16 직후에 이른바 혁명 주체 세력들의 그 위세 그것도 있었고 또 80년 신군부도 있었죠. 그 사람들 위세가 대단했습니다만은 5.16은요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불과 13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. 정전협정 이후로는 8년이 채 안 된 그런 시점이었죠. 그리고 신군부 그 이야기도 지금부터 벌써 40년 가까이 전의 일입니다.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인식은 그렇게 안 바뀝니까? 고 대변인은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 오늘 발표합시다 라는 대통령의 말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상당했다. 문 대통령이 임명 이유는 제가 직접 얘기하겠으니 발표만 해 주십시오 라는 말만 했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대통령을 감싼다고 한 말이겠죠. 근데 이 말만 들어보면 벌써 대통령은 진작 임명하겠다고 결심한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? 이야기는 자기가 하겠다고 이미 마음속에 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었다는 뜻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가지고 조 장관의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고 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없는 거고 저희도 찾아봤지만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말했네요. 이게 뭡니까? 청와대가 보니까 없더라는 것 아닙니까? 그럼 앞으로도 있을 수 없죠. 왜? 청와대가 없다고 이미 조사해봤더니 없더라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검찰은 더 이상 판에서는 안 되는 거죠. 이게 원리 원칙주의자가 하는 일입니까? 그러면서도 조 장관 임명은요 검찰 수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랍니다. 검찰 수사는 충분히 작동이 가능하다고 본다. 고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. 대변인이 그걸 보장해 주는 사람입니까? 대단하네요.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까?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이걸 보장해 주는 겁니까? 문 대통령과 그 핵심 참모들, 문 대통령 지지자들, 정보의 요인들 그분들 그 감성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.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자기들끼리만 소통이 되는 거지. 자기들 세계에서만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서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 아주 냉기가 흘러요. 냉기가. 그야말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. 이런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서 가끔가다 움찔해질 때가 있습니다. 앞으로 이 나라 어디로 어떻게 갈지 정말 걱정이 앞서지만은요. 그렇지만은 최종적 승리자는 누구냐? 국민이다.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